마침내 기다렸던 2023-2024 시즌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해트트릭을 몰아쳤는데요. 대체 어떤 전술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질 수 있었는지 번리전 5대2 대승 스포츠동화 백현 기자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첫 골이 언제 터지느냐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달고 첫 번째 골, 그리고 그 경기에서 헤트트릭까지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정말 좋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첫 경기 브렌트포드전 무승부 이후 내리 3연승을 달리고 있는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주장으로서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주장 손흥민이 아닌 정말 골잡이 손흥민의 모습 보여줬고, 이 헤트트릭이 또한 올 시즌 의미 있는 헤트트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한 지 4라운드째를 지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1호 헤트트릭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어떤 선수도 헤트트릭을 못하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2021-2022 시즌 득점왕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자존심을 좀 보여줬던 그런 활약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전술적인 변화였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히샬리송이 기존에 이제 3라운드까지는 원톱에 출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폼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일단 벤치로 내려가고 손흥민 선수가 손톱으로 이번 시즌 처음으로 나서게 됐는데, 왼쪽에 솔로몬 그리고 클루셉스키 이 3톱이 가동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대화하기 위한 그런 전술로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페리치 선수도 분명히 교체로 들어와서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크로스 패스가 좋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뛴다면 크로스를 해줄 선수보다는 측면을 파괴해주면서 주고받는 선수가 좀 좋다. 그래서 솔로몬과 합을 맞추는 것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실제로 솔로몬도 오른쪽으로 이제 교체 출전했을 때는 조금 뭔가 어색해 보였는데 왼쪽에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가 좋은 선수니까 손흥민 선수가 교차하면서 시너지를 낼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톱에 왼쪽 솔로몬, 오른쪽 쿨루셉스키, 그리고 플레이메이커로 메디슨을 두고 비수마 사르의 투 볼란치, 그리고 포백 라인은 우도기, 판더펜, 로메로, 포로로 구성을 했는데요. 흥미로웠던 것이 번리가 물론 홈 경기이긴 하지만 이전에 이제 3백을 쓰면서 조금은 수비를 신경 쓰는 경기를 했는데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4-4-2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4-4-2를 썼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백3를 많이 즐겨 사용했던 지난 경기들의 번리였는데 오늘 경기는 이제 백4, 측면 쪽을 조금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그비드민손을 필두로 해서 조금 더 직선적인 움직임, 그리고 중앙을 강화하는 굉장히 빠른 역습을 필두로 하면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토트넘이 아무래도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라인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역습 그리고 강한 압박을 필두로 전술을 짜왔던 번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4-4-2가 수비적으로도 경기가 될 수 있겠지만 투톱에다가 좌우 측면 미드필더, 게다가 좌우 풀백까지도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라인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이 강력한 전방 압박을 펼친 번리가 좀 흐름을 가져갔고 실제로 5분 만에 번리가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초반에 들고 나왔던 양 팀이었거든요. 강한 압박, 그리고 번리가 조금 더 그쪽에서 우위를 점했고 국제전에서 조금 더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특성상 강한 압박이 풀어져 나왔을 때 제3자가 빠르게 오지 않으면 커버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전반 5분 만에 번리가 잘 활용을 하면서 순식간에 중앙에서 탈압박이 되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공간이 열렸고 득점까지 허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상대 진영까지 가서 압박을 하는 정말 치고받는 경기가 됐었는데 전반 5분에 이제 번리 미드필더인 베르게가 잘 공을 풀어주면서 왼쪽으로 연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도 압박을 하다 보니 한쪽 사이드가 풀려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하필이면 포로의 뒷공간을 콜레오쇼가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내준 컷백을 포스터가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한 게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번리가 앞서갔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이제 카라바오컵 탈락에 이어서 연패를 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를 많이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좀 케인을 보는 듯한 그런 좀 연계 플레이를 초반에 많이 해줬죠. 예, 전반 12분에도 로메로가 한 번에 미드필드를 통과해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받아주면서 이제 좌우 측면 공격수가 전진하거나 혹은 좌우 윙백까지도 전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플레이메이킹도 했는데, 아쉬웠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포로에게 내줬을 때 포로의 돌파가 차단됐고 다른 공격수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었어요. 14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중앙으로 잘 침투해 들어갔을 때 메디슨 선수의 패스 전개가 수비를 맞고 굴절됐지만 솔로몬이 그래도 잡았거든요. 솔로몬이 잡고 문전 왼쪽까지 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패스를 안 하고 슈팅을 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솔로몬 선수가 올 시즌 첫 선발 출전이다 보니까 본인이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야도 좀 좁았을 거고요. 손흥민 선수가 비단 이 장면뿐 아니라 계속해서 전반에는 측면에서 이렇게 플레이어가 이제
올라올 때 조금 더 빠져서 컵백을 받는 위치로 굉장히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패스가 잘 오지 않았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조금 노골적으로 손흥민 선수도 왜 안 줬느냐라고 화를 냈는데 오히려 이 장면이 좀 약이 된 것 같아요. 왜냐? 3분 뒤에는 솔로몬이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의 시즌 첫 골이자 토트넘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번니가 초반부터 강하게 이 전방에서 볼을 뺏겼을 때 뭐 미드필더뿐 아니라 뭐 측면 수비까지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해서 재탈취하려는 움직임을 가져봤거든요. 중앙에 센터백 2명만이 그렇게 된다면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을 토트넘이 굉장히 공략을 잘했습니다. 전반 17분에 포로가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한 번에 이렇게 롱패스를 찔렀고 솔로몬과의 거의 2대2 상황이었어요. 상대 수비수와. 근데 솔로몬이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침착하게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잘 봤고 손흥민 선수의 칩샷 마무리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 뭐 골키퍼가 각을 좁히고 있었고 수비수도 달라붙고 있었고 이 상황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배우 공간에 침투할 것을 예상하고 번리에 말씀드린 두 명의 수비수가 다 손흥민 선수만 막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솔로몬에게 내줬고 앞선 장면에서는 솔로몬이 욕심을 부렸지만 이번에는 솔로몬 선수가 본인이 공을 받았을 때 수비가 쏠려오니 손흥민 선수한테 내줬었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10샷을 딱 연결했을 때 몸을 던진 수비수, 팔을 뻗은 골키퍼 모두 얼어붙는 것 같은 정말 꼼짝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동점골이 터진 이후에 조금 더 번니가 압박을 좀 거세게 했어요. 어쨌든 홈이고 번니 입장으로서도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 명단 중에 가장 어리다고 들었거든요. 20개 팀 중 선발 명단의 평균 나이가 가장 어린 팀인데 그답게 어쨌든 기동력을 강하게 좀 전반에 보여줬던 번니였습니다. 확실히 베르게가 타라파프의 패스, 베르게가 확실히 또 경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다 보니까 초반부터 좀 강하게 빠르게 조금 더 앞서가는 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예, 여기서 베르게의 패스를 받은 암두니의 슈팅도 날카로웠는데 골대 옆으로 빗나갔고요. 24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린 선수죠. 이제 아직 10대의 나이인 콜레오쇼가 이날 경기 왼쪽 측면에서 정말 시원한 돌파를 많이 보여줬는데 우당탕탕 하다가 시도한 슈팅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가 되면서 포스트에게 연결됐고 물론 이 상황에서 포스터의 1대1 기회를 비카리오가 잘 막아냈는데 사실 뭐 패스가 오는 상태에서 확연한 오프사이드 위치였기 때문에 골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장면은 인정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 이후 번리가 또 반짝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조금은 일방적인 토트넘의 공격이 또 이어집니다. 네, 사실 뭐 번니의 앞선 두 차례의 이 슈팅이 사실 뭐 거의 전부였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이후부터 토트넘이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고 이번 경기 메디슨의 활약이 정말 빛났습니다. 메디슨이 뭐 중앙뿐 아니라 합스페이스로 이렇게 과감한 침투를 통해서 측면 자원들과의 이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 이 슈팅. 이번 슈팅이 전반 35분에 메디슨의 슈팅이 나왔는데 여기서 골키퍼의 또 선방에 막히고 많은 장면이었습니다. 사르가 안으로 들어와주면서 메디슨이 사이드로 벌렸을 때 그 빈 공간을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함께 올라와주면서 커버했는데 메디슨이 사르와 주고받은 이후 오른발 슈팅 이게 정말 빨래줄 같았고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거든요. 45분에는 이제 메디슨 선수의 프리킥을 통한 세트피스 공격도 좋았어요. 이 장면은 거의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메디슨이 올려주고 로메로가 공격에 침투했을 때 헤더 패스 내주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뒤쪽에 있다가 가운데 골키퍼 앞쪽으로 침투하는 상태였는데 요걸 골키퍼가 일단 캐치를 하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이후에 계속해서 토트넘의 공세가 이어졌는데 사르 선수의 움직임 항상 좋았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서의 메디슨과 손흥민의 이 동선 연계가 굉장히 또 좋았던 경기였어요. 손흥민 선수의 또 왼발 중거리 슈팅이 맞고 이제 아웃이 됐는데 또 이 두 장면에서 또 다음 골이 더 나오게 되죠. 결국엔 이 사르의 패스,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었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서 슈팅 코스가 열리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본인의 전매 특허인 슈팅을 할 수 있었는데 비록 수비에 걸려서 코너킥을 얻어냈지만 결국에 이 코너킥에서 골이 나왔기 때문에 토트넘이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2대1의 리드를 잡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전반 끝나기 직전에 어쨌든 리드를 잡게 된다는 점 정말 긍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좋은 타이밍에 어쨌든 로메로의 시즌 두 번째 골이 나왔고요. 사실 로메로의 인생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코너킥이 1차적으로는 차단이 됐었는데 비소나 선수가 헤더로 떨궈준 거를 메디슨이 다시 잡고 침투해서 크로스 올린 거. 사실 크로스 스키 선수가 여기서 슈팅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수비에 막혔고 재차 이어졌던 사르의 슈팅 시도도
수비도 차단이 되면서 뒤로 흘러나왔는데 여기서 로메로 선수가 기가 막힌 오른발 논스톱 중거리 슈팅을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토트넘이 2대1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코너킥에서 골이 나왔는데요.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분명히 번니가 도전적인 축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52%의 볼 점유율로 주도적인 경기를 했고 슈팅 숫자도 13대4로 크게 토트넘이 앞섰죠. 네, 확실히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공격 지향적인 축구가 이 스탯에서 다 보여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슈팅면 그리고 움직임 자체에서도 선수들이 공격 지향적이고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 이 지표상으로도 좀 보여져요. 예, 토트넘의 유효 슈팅도 5대1이었는데 골키퍼의 선방이 번니가 3차례 나왔다는 것, 그리고 빅찬스가 토트넘이 2개였고 기대 득점이 1.12골 대 0.47골이니까 토트넘이 당연히 리드를 했어야 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번니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선수 교체를 했는데요. 구드문드손과 베르게를 빼면서 브라운힐과 델크루아를 투입해서 3백, 사실상 5백 가깝게 전환을 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좀 막아야겠다라는 실리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졌어요. 네, 뭐 백스리로 전환하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점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원에서의 좀 더 두텁게 하려는 번니의 움직임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악수가 됐습니다. 지금도 포로 쪽에서 쿨루셉스키에게 공간이 났었고 손흥민 선수의 이 움직임 너무나도 좋아하는 움직임이잖아요. 하지만 쿨루셉스키의 패스가 제 생각에 약간 뒤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너무 빠른 바람에 볼이 약간 뒤쪽으로 가는 바람에 손흥민이 조금 더 길게 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터치가 길게 떨어지면서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어요.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골키퍼가 이제 길게 터치된 공을 차단했지만 어찌됐거나 이렇게 3백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상대의 전방 압박이 오히려 약화되니까 후방 빌드업이 살아나면서 좋은 패스를 공부할 수 있었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장면처럼 원톱으로 뛰니까 바로 골문을 직격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확실히 뭐 손흥민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원톱으로 뛰니까 이 슈팅 공간에서 볼을 잡는 횟수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장면에서 가장 큰 강점인 이 슈팅을 또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는 뭐 원톱도 원톱이지만 이런 연계 항상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반 4분쯤에는 손흥민과 솔로몬 그리고 메디슨 선수의 돌파 후 슈팅이었는데 약간 메디슨 선수가 이때 손흥민 선수가 외곽 쪽에 있는 걸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았지만 메디슨 선수 너무 잘했습니다. 예, 메디슨 선수가 워낙 슈팅이 좋은 선수니까 여기서 과감하게 그냥 때렸던 것이 골키퍼에게 좀 각이 없으니까 막혔는데 바깥쪽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좀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54분에 토트넘의 강한 전방 압박은 후반에도 유지가 됐고 그 압박을 통해서 토트넘이 3대1의 쐐기골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서 히샬리송보다도 더 좋은 압박을 보여줬다는 거. 네, 압박이 사실 뭐 압박을 하는 그 강도도 중요하지만 한쪽 방향으로 몰는 것에 그 목적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뭐 움직임도 움직임이고 슈팅도 슈팅이고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 압박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이 장면에서도 골키퍼의 한쪽 방향으로 킥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만들어줬고 그 장면에서 우도기와 메디슨의 합작 그리고 메디슨의 전매 특허 이 오른발 중거리 슛이 한번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3대1을 만들었는데 손흥민 선수, 로메로 선수, 메디슨 선수까지 토트넘의 주장단이 연달아서 골을 넣는 정말 기가 막힌 또 경기가 펼쳐졌어요. 예. 그러다가도 사실 번니에게도 기회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암두니가 이번 경기에서 번니에서 가장 번뜩였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뭐 전반의 슈팅도 그렇고 토트넘도 아무래도 라인을 기본적으로 높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수비적으로 오늘 완성된 모습을 그래도 보여줬지만 암두니의 스루 패스에 이어서 포스터의 배우 침투에 있는 슈팅이 있었는데 이 슈팅이 로메로에 굴절되면서 약간 골키퍼 입장에서 타이밍이 놓칠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 비카리오가 정말 눈부신 반사신경을 발휘하면서 선방을 해냈습니다. 3대1이었음에도 더 많은 골을 넣기 위해 전진했던 토트넘도 대단했고 그 뒷공간을 뚫어냈던 번니의 역습을 또 비카리오 골키퍼가 기가 막힌 슈퍼 세이브로 막아낸 것까지 토트넘의 올 여름 영입 선수들이 다 이제 제 몫을 잘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제 64분 토트넘이 한 골을 더 추가했고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달성을 했어요. 네, 뭐 우도기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뭐 솔로몬이 확실히 뭐 전진성 그리고 볼을 운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과감하게 전진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를 한 두세 명 끌어주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뭐 너무나도 좋잖아요. 사실 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침투를 하는 과정에서 골이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움직임이 좋았고 솔로몬이 자신에게 집중됐던 수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가운데로 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간단하게 이 오른발, 사실 저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슈팅이거든요. 예. 반대편으로 원스톱으로 꽂아 넣으면서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메디슨이 또 앞으로 침투해 가면서 수비를 또 끌어주면서 생긴 공간, 결국에는 서로의 움직임이 사전에 계획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덕분이고, 또 저희가 이제 쿨루셉스키가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공을 운반할 때 속도라든지 패스 타이밍이었는데, 솔로몬이 들어와 주니까 이게 되고, 또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올라가고 히차이성이 빠져주니까 이 합이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멀티골이 되자마자 또 한 골이 나왔던 것.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이 달성됐던 게 67분인데, 원래 저희가 이제 로얄이 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왜 포로를 쓰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렇죠.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향하는 공격 축구에 너무나도 잘 맞는 풀백이자 윙백이거든요. 물론 뭐 포로는 윙어로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자원인데, 그 말인즉슨 이 공격 쪽에서의 재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침투한다는 사인을 보자마자 오른발로 이렇게 감아 들어가는 이 스루 패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예, 이런 패스, 킬 패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포로를 쓰는 것이다. 뭐 수비가 아쉽다? 그러면 골을 더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포로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 여기서는 또 왜 손흥민이 대단하냐? 양발 능력. 공이 약간 바깥으로 빠졌지만 따라가면서 왼발로 니어 포스트, 이거를 그냥 그 각 사이로 딱 밀어 넣으면서 5대1을 만든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 뭐 이쯤 됐으면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게임이 거의 끝났다. 선수 교체가 있었죠? 네, 뭐 사르와 솔로몬이 아웃이 됐고요. 뭐 두 선수 모두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활약. 특히나 솔로몬은 토트넘에서의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2개의 도움을 손흥민 선수에게 밀어줬고요. 그리고 한때 뭐 이적 시장으로 좀 달궈졌던 호이비에르 그리고 페리시치가 각각 사르와 솔로몬의 자리를 대체를 했습니다. 경험 있는 선수들이 들어와서 좀 굳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고, 또 솔로몬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기회 때 본인이 무리하게 슈팅을 했었지만 그 뒤에는 멀티 도움을 해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로서 낙점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2분 손흥민 선수도 무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쉬게 해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히샬리성에게도 5대1이니까 요쯤엔 좀 부담 없이 가서 좀 골 좀 넣어봐라라고 투입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히샬리성 선수가 한 20여 분 뛰었는데 별다른 장면이 없었어요. 네, 뭐 손흥민 선수가 닷새 뒤에 바로 또 A매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헤드트릭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무리였고, 히샬리송이 사실 도끼가 올랐을 거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의욕이 앞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도 차후에 좋은 장면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86분에는 메디슨과 쿨루세스키를 빼주고 스킵과 로얄까지 투입을 하면서 좀 기회를 못 받는 선수들에게 감각을 좀 쌓아주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로테이션이 이뤄졌고요. 그런 가운데 88분 요 장면에서 사실 좀 토트넘이 6번째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확실히 뭐 비수마가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나 좋은 탈압박 능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호이비에르의 이 침투를 봤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예. 네, 하지만 호이비에르가 걸려 넘어지는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고, 토트넘의 6번째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비수마가 탈압박 운반에 이어서 이런 스루 패스도 기가 막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토트넘이 이렇게 5대1로 이기는 것 같다가 추가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한 골을 좀 내줬어요. 좀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브라운힐, 뭐 번니에서 그래도 중원에서의 이제 중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해서, 어쨌든 번니 입장으로서는 마무리를 이제 골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좀 삼아야 될 것 같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 마무리 골을 정말 달가워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집중력은 차후에 또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2대1 패스를 2차례나 연결하면서 배우가 무너졌던 부분들, 토트넘이 좀 이 부분은 점검을 해야 된다 했던 한 골을 내주면서 5대2 승리로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를 끝으로 9월 달에는 A매치 데이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조금 다행인 게, 이번에는 대표팀이 영국으로 가서 경기를 합니다. 네, 정말 뭐 생소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선 너무도 사실 반갑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만큼 친숙한 곳이 영국이고, 또 웨일스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대한민국이 A매치 처음으로 웨일스와 경기를 펼칩니다. 예, 사실 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일정 때문에 체력도 떨어지고 감각도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유럽파들의 좀 고통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9월 8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웨일스에서 경기를 하고요. 이어서 9월 13일 수요일 1시 30분 사우디전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니까, 손흥민 선수는 뭐 시차라든지 뭐 이동의 문제 크게 없이 이 경기를 치르고 다시 이제 토트넘의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A매치 이후에는 한국 시간 9월 16일 밤 11시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토트넘이 신바람 3연승으로 지금 맨시티가 4연승 중이라서 1위지만 2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올 시즌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진출 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흐름대로 보게 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잘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되면 될수록 상대 팀들도 잘 이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활약,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신입생들의 활약이 계속 이어진다면
충분히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톱 쓰니까 해트트릭 나왔고 대승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토트넘이 전술적인 해법을 찾았고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쓰는 법을 확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현지 평가는 또 어떤지, 그리고 지금 뜨거운 해외 반응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에 대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